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월요일 밤에 함께하는 시간인데 11월 1일부터는 서머타임이 해제되었습니다. 오늘의 테슬라 소식은 전체적인 시장의 변동에 대해서 볼까 합니다. 올해 지금까지의 전기차 시장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는 지금 디젤보다 전기차 시장이 더 커졌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전기화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이쪽이 더 커졌다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서비스 센터를 한 주마다 하나씩 내년에 늘리겠다는 그런 루머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고 스타링크 소식과 FSD 베타에서 흥미로웠던 부분들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전기차 시장을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배터리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것을 합쳐서 본 시장도 있고 배터리만 놓고 본 시장도 있는데 전기차 전체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18%를 유지하면서 압도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아마 HEV라 그러죠.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하는데 아마 이쪽까지 넣게 되면 도요타가 압도적인 1위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시장과는 조금 다르죠. 현대기아차는 4위를 유지를 잘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전기차 시장에서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나와 니로가 잘 팔리고 있죠. 그리고 배터리 전기차, 실질적인 완전 전기차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만 따로 떼서 놓고 본다면 테슬라의 비중은 갑자기 압도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26%까지 높아지죠. 아까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많습니다. 여기서 뺀 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일 텐데 실제로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11만 대 이상이, BMW는 사실상 거의 모든 부분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을 빼고 본다면 테슬라가 26%, 폭스바겐이 12만 대로 10%, 3위부터 9%, 8%, 7%까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테슬라가 배터리 전기차 시장에서 더 많은 경쟁자들이 생기고 더 많은 브랜드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배터리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해서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도 기록도 같이 밑에다가 첨부를 했는데요. 테슬라 차량의 인도 기록은 2017년 4분기 이때쯤부터 여기 아주 작게 있는데 이게 이제 모델 3가 처음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201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런 그래프를 항상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의 성장세가 그만큼 빠르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번 분기에는 13만 9,593대를 인도했고 50만 대 이상 정도를 배달을 해야 30%에서 40%의 성장을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아마 4분기에 18만 1000대 이상 정도를 기록해야 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에 9월과 10월 달에는 유럽에서 디젤보다 전기차가 더 많이 팔렸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디젤 게이트가 2015년 정도쯤에 있었던 이후로 급격하게 디젤의 영향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전기화 차량 시장은 올해 들어서 2020년부터는 급격하게 상승을 보였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 있는 시장이 유럽 시장에서 아마 이번에 130만 대 정도가 팔렸습니다. 그 중에 25%가 전기화 차량 시장이었죠. 그러면은 세계적으로 볼 때는 유럽 시장이 얼만큼을 차지하는지를 알아야 이런 유럽의 대세가 어느 정도 규모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전에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걸 전해드렸었는데 그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가져와 봤습니다. 배터리 전기차에서는 중국이 압도적이라는 사실이죠. 50.7%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세계 대비해서 중국 시장이 8월 기준으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반 이상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럽이 거의 3분의 1을 차지했고 미국은 14.3%를 기록했습니다. 플러그인 쪽으로 가게 되면 중국이 30.4%, 유럽이 59.2%로 유럽이 플러그인 쪽에서는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배터리 전기차 기준으로는 유럽과 중국을 합친 부분이 80.9%입니다. 10월에 어떤 차들이 제일 많이 팔렸는지를 한번 보죠. 종합순위에서는 폭스바겐 골프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28,700대로 1위를 차지했고요. 두 번째는 마일드 하이브리드인데 이쪽은 도요타의 코롤라가 꼽혔습니다. 준중형급 세단 모델인데 EPA 연료 효율 등급 복합이 22.1km 그리고 고속도로가 22.5, 도심이 22.1로 상당히 압도적인 그러한 연비를 보였습니다. 거의 도요타가 하이브리드 쪽에서는 많이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플러그인 쪽에서는 메르세데스 A클래스가 4782대로 1위를 차지했고 그리고 전기차로 오게 되면 테슬라 모델 3가 15000대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위는 자주 보는 친구인 르노 조에와 3위는 신예인 폭스바겐 ID3, 4위와 5위는 현대기아차인 코나와 니로가 차지했습니다. 테슬라의 한 루머 중에 하나로서 2021년에는 한 주에 하나씩 서비스 센터를 열겠다는 그러한 루머가 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다가 옛날에 3분기에 실적 발표를 했던
했던 PDF 파일을 생각나서 캡처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서비스 로케이션이 2019년 3분기에 417개였고 올해 3분기에는 466개로 49개가 늘었습니다. 1년 만에. 그런데 이제 내년에 일주에 한 개씩이면은 52개를 늘리겠다는 것인데 생각보다 테슬라의 기조가 많이 달라지진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카피를 한 주에 하나씩이라고 해놓으니까 되게 많아 보이죠. 그리고 이제 조금 특징은 압축적으로 늘리는 기조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3, 4분기 넘어갈 때 16개를 늘렸고 그리고 올해 2, 3분기 넘어갈 때 20개를 늘렸기 때문이죠. 스타링크 고객의 후기가 나와서 얘기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름을 붙인 게 꽤 재밌습니다. 시범 서비스 명칭이 뭐 없는 것보단 나은 베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하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았습니다. 미국 북부와 캐나다 남부 지역에서 특정 위도상의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베타 테스트 단계의 일부이고 시스템이 개선이 될 때까지는 일부 계속해서 데이터 속도라든지 응답 속도가 불안정할 수 있음을 알리면서 머스크는 기대감을 낮추려는 모습들을 조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생긴 스타링크 키트가 있고 이것을 사서 여기에 신호를 받는 단말기와 거치대와 와이파이 라우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에서 담겨져 오는데 이게 얼마일까요? 이게 키트가 499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56만원 정도, 매달 인터넷 사용료는 99불, 그래서 11만원 정도입니다. 스페이스X는 향후 몇 개월간은 계속 더 위성을 발사하고 더 많은 지상 기지국을 세우고 더 많이 소프트웨어를 개선함에 따라 초당 50메가 정도에서 150메가 사이를 오갈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를 이제 메가bps로 바꾸게 되면 400에서 1.2기가 정도이죠. 제가 이제 KT 인터넷을 쓰는데 기본인 100메가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가격을 비교하려다가 가져와 봤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한국이 옛날부터 인터넷망이 잘 깔려 있다는 생각이 납니다. 워싱턴주의 사용자 리뷰가 달렸는데요. 테스트를 해봤더니 134메가bps니까 초당 16.75메가 정도가 됩니다. 제가 이제 10에서 12 정도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리뷰를 다신 분들 얘기로는 4K를 보면서 버퍼링 없는 정도의 수준이었다. 이 정도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FSD 베타 영상 중에 모델 3가 아닌 것은 오랜만에 봤습니다. 모델 S와 X 쪽에 봤는데 이번 업데이트에서 모델 S와 X에서는 풀스크린으로 바뀌게끔 변경되었습니다. 원래는 이 옆에 맵이 보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작게 보이던 부분을 풀스크린으로 키운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클립은 야간 주행 중에 사람을 잘 인식을 했습니다. 원래 여기 있어요. 근데 이게 카메라 각도 때문도 있고 설정된 위치상도 안 보이죠?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클립을 보시면서 이 두 번째 클립에서 사람이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보시다 보면 이 밑에 보일 거예요. 길지 않게 잘라놨습니다. 함께 보시죠. It's got to turn and merge. No one's coming. And it's merging over. 그리고 마지막은 다임러 그룹에서 트럭 디비전 이쪽에서 라이다 개발사인 루미나에 투자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며칠 전에 웨이모와의 자율주행 솔루션으로 레벨 4급의 큰 트럭, 이게 이제 자율주행이 됐으면 좋겠다 협업을 발표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뉴스가 나와서 두 가지를 묶어서 다임러 쪽이 레벨 4로 가는 트럭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과 연결을 해서 전해드립니다. 어제 써주신 글들은 모두 제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예민하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일도 많은 세상인 것 같은데 회복 탄력성이 정말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